깊은 밤,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아들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손에 든 것은 작은 바늘 하나였습니다.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반짝이는 포장지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콘돔이었습니다. 좋아, 시작해보자. 그녀가 비장한 표정으로 바늘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처럼 조심스럽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이 문제였습니다. 바늘이 엉뚱한 곳을 향했고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아야. 작은 비명과 함께 아들의 지갑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와르르 쏟아지는 영수증들, 멤버십 카드들, 그리고 그 콘돔까지. 그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여성은 급하게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으며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결의에 찬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엔 반드시 성공하겠어. 김순애 63살.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손주를 안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우석과 며느리 지연이 결혼한 지도 벌써 3년. 하지만 아직까지 아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매일 밤 미리 꾸며놓은 손주방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기 침대, 유모차, 예쁜 아기 옷들까지. 모든 준비는 끝났는데 정작 주인공인 손주만 없었습니다. 언제쯤이나 이 방의 주인이 나타날까? 이 생각으로 아들 지갑 속 반짝이는 포장지에 구멍을 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집의 아들인 젊은 남성이 자신의 지갑이 평소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 콘돔의 구멍이. 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여러 번 확인해 보았지만 분명히 바늘로 뚫린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엄마. 집 전체를 울릴 정도의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석의 외침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일 먼저 달려온 건 순애였습니다. 우석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순애는 평소처럼 자상한 어머니의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들통났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우석은 손에 든 콘돔을 들어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 구멍이 뭐예요? 콘돔 포장지에는 분명히 바늘로 뚫린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정교해서 우연히 생긴 구멍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말입니다. 어머, 그게 뭔지 어떻게 엄마가 알겠니? 혹시 불량품 아니야? 그때 지연이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소동인지 궁금해하며 다가왔는데 우석 손에 든 것을 보고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여보, 그걸 왜 여기서? 지연은 당황해하며 우석의 손에서 콘돔을 빼앗으려 했지만 우석은 피하며 계속 추궁했습니다. 지연아, 이거 봐. 분명히 바늘로 뚫린 구멍이야. 우연히 생길 수 없는 구멍이라고. 순애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차피 들통난 이상 차라리 당당하게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했어. 순애의 고백에 우석과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뭐라고요?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손주를 갖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응, 엄마가 구멍을 냈어.
그런데 뭐 어때? 너희 둘이 3년 동안이나 아무 소식 없으니까 엄마가 나선 거야. 이 말에 지연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지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썼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연을 다그쳤습니다. 그럼 지연이 너는 언제까지 미룰 거니? 엄마가 이제 64이야. 살아있을 때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이야? 순애의 말에는 진심 어린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석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이건 사기잖아요. 속임수라고요. 우석의 말에 순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기? 속임수? 그럼 너희 둘은 지금까지 뭐 했는데? 3년 동안 대체 뭘 한 거야? 순애의 추궁에 우석과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아이에 대한 계획을 미루고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희도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이 언제까지야? 순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는 매일 밤 손주방을 들여다보면서 언제쯤 주인이 나타날까 기다리고 있어. 아기 침대도 사고, 옷도 사고, 장난감도 다 준비해놨어. 그런데 너희는 계속 아직이야? 순애의 말에 우석과 지연은 숙연해졌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함은 이해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방법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날 아침 식탁은 아무도 손대지 못한 채 식어갔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복잡한 마음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순애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순애에게는 더 큰 계획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우석과 지연은 순애와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해했고 순애 역시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애에게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콘돔 구멍 뚫기가 실패했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이른 시간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몸에 좋다는 보양식들이었습니다. 미역국, 전복죽, 삼계탕, 그리고 각종 나물들까지. 마치 산후조리용 식단을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라고만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석과 지연이 아침 식사를 위해 식탁에 앉자 순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자, 오늘은 엄마가 특별히 준비했어. 몸에 좋은 음식들이야. 우석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상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할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평소보다 너무 많은데. 순애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 건강 챙기려고. 특히 지연이 너는 요즘 너무 말라 보여. 사실 순애의 머릿속에는 치밀한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모든 임신 관련 정보를 토대로 만든 특별 식단이었습니다. 엽산이 풍부한 음식, 철분이 많은 음식, 호르몬 균형에 좋다는 음식들까지 모두 고려했습니다. 지연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다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순애가 끓이는 미역국과는 맛이 달랐습니다. 더 진하고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 미역국에 뭘 넣으셨어요? 순애는 은근히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복하고 소고기를 좀 넣었지. 몸에 좋다니까.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순애는 몰래 당귀와 숙지황 같은 한약재까지 우려낸 물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임신에 도움이 된다는 모든 재료를 동원한 것이었습니다. 식사 중간중간 순애는 계속해서 지연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마치 지연이 임신부인 양 극진하게 챙겼습니다. 이런 순애의 행동이 우석과 지연에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순애는 또 다른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요가 매트를 깔고 인쇄물 몇 장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운동할 시간이야. 우석과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운동을 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인쇄물을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기 잘 생기는 체조야. 골반 운동이 특히 중요하대. 순애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낸 임신 준비 운동법이었습니다. 골반 운동부터 시작해서 호르몬 분비에 좋다는 요가 동작까지 모두 출력해뒀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운동은 제가 따로. 하지만 순애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시범을 보이겠다며 매트 위에 앉았습니다. 63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몸이 유연했습니다. 이렇게 골반을 앞뒤로 흔들어주고 이렇게 옆으로도 움직여줘야 해. 순애의 진지한 모습에 우석은 웃음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순애는 계속해서 각종 운동 동작을 시연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진지해서 오히려 코믹했습니다. 마치 전문 강사가 된 것처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은 자궁 건강에 특히 좋대. 매일 아침마다 10분씩만 해도 효과가 있을 거야.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순애가 불러 세웠습니다. 지연아, 어디 가니? 아직 안 끝났는데. 지연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피곤해요. 먼저 쉴게요. 순애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우석을 바라봤습니다. 우석이라도 배워둬라. 나중에 지연이한테 가르쳐주고. 우석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석과 지연은 침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엄마가 너무 심하신 것 같아. 지연의 말에 우석도 동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참아봐. 엄마도 나름대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순애의 손주 만들기 작전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순애의 손주 만들기 작전은 날이 갈수록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음식이나 운동을 넘어서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애는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각종 영양제와 건강식품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평범한 약국에서 파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엽산 400 마이크로그램, 철분 18mg, 비타민 D1000IU. 순애는 마치 전문가처럼 정확한 수치를 외우며 영양제들을 분류했습니다. 각각의 효능과 복용법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석이 이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아요? 순애는 잠깐 당황했다가 얼버무렸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다 나와 있잖니. 좀 찾아봤지. 하지만
우석의 눈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검색으로 얻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전문적인 지식이었습니다. 순애는 지연이 출근한 사이 혼자 집에 있을 때마다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연의 방을 몰래 들여다보며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스트레스 지수까지 계산했습니다.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런 패턴으로는 호르몬 밸런스가 안 맞지. 순애는 혼잣말을 하며 수첩에 뭔가를 적어 나갔습니다. 그 수첩에는 지연의 일과표부터 식사 시간, 심지어 생리주기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새로운 작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아기 이름 정하기 대작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순애는 두꺼운 장명 사전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손주 이름을 정해볼까? 우석과 지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 임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이름까지 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직 아기도 없는데. 우석의 말을 순애는 손사래를 치며 막았습니다. 미리 정해놔야지. 준비성이 중요해. 남자아이면 정우주, 여자아이면 정우리. 어때, 괜찮지? 순애가 제시한 이름들은 단순히 예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성명학적으로도 완벽하고 한자 획수까지 맞춰서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지연은 황당함을 넘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하지만 순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명사전을 펼치며 더 많은 이름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성, 정우빈, 정우진. 이런 이름들은 어때? 아, 그리고 쌍둥이일 경우도 생각해봤는데. 이 순간 우석과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집착이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단순히 손주를 보고 싶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순애는 이름뿐만 아니라 육아용품까지 미리 조사해뒀습니다. 어떤 브랜드의 기저귀가 좋은지, 어떤 분유가 영양가가 높은지, 심지어 어느 소아과가 믿을 만한지까지 모든 정보를 꿰고 있었습니다. 이 기저귀는 흡수력이 좋고 저 분유는 DHA 함량이 높아서. 순애의 설명을 듣던 지연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세요? 순애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너무 전문적인 내용을 말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냥, 요즘 정보가 많잖아. 이것저것 알아봤지 뭐. 하지만 순애의 지식은 단순히 인터넷 검색으로 얻을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마치 실제로 수많은 아기들을 돌본 경험이 있는 것처럼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석과 지연은 침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엄마가 뭔가 이상하지 않아? 지연의 말에 우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평범한 할머니가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두 사람은 순애에게 뭔가 숨겨진 면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순애는 거실에서 혼자 손주방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티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손주에 대한 간절함은 그런 걱정보다 훨씬 컸습니다. 순애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더욱 신중하게, 하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작전을 펼쳐야 할 때였습니다. 순애에게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비장의 카드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순애의 진짜 실력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순애의 손주 만들기 작전이 절정에 달한 어느 날 마침내 지연의 인내심이 바닥을 쳤습니다. 그날도 순애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지연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몰래 지연의 가방에 엽산 영양제를 넣어뒀습니다.
그것도 하루 권장량을 정확히 계산해서 말입니다. 회사에 도착한 지연이 가방을 열자 작은 쪽지와 함께 영양제가 나왔습니다. 쪽지에는 순애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연이 건강하게 하루 한 알씩 꼭 챙겨 먹어. 사랑하는 엄마가. 지연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직장에서도 시어머니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지연은 급하게 영양제를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사람이 쪽지 내용을 본 후였습니다. 지연아, 시어머님이 정말 세심하시네. 동료의 말에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연은 평소보다 차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순애는 지연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오늘 영양제 잘 챙겨 먹었어? 이 말이 지연의 마지막 끈을 끊었습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영양제를 꺼내 식탁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지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참을성 많던 지연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제 가방을 뒤지고 직장까지 이런 걸 보내시고.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선의로 한 일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지연아. 엄마는 그냥 너 건강 생각해서. 하지만 지연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 생각해서요? 이건 건강 생각이 아니라 간섭이에요. 감시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인생이에요. 아이를 언제 가질지, 어떻게 살지는 저희가 결정할 문제라고요. 순애는 이런 지연을 보며 서운함과 당황스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자신은 정말 좋은 마음에서 한 일인데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때 우석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서부터 들리는 소리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급히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석이 상황을 파악하자 지연은 우석에게도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여보도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제 가방을 뒤지고 직장에 영양제를 보내고 제 생활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우석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연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우석이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순애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자신의 편이었던 아들마저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연이 말이 맞아요. 이건 우리 삶이에요. 그리고 이어진 우석의 말은 순애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삶에서 손 떼세요. 순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것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에게 손을 떼라고 말한 것입니다.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자존심 때문에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잘못했어. 순애는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이 아니라 손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주방에는 미리 준비해둔 아기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아기 침대, 유모차, 예쁜 옷들, 장난감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지만 정작 주인인 아기는 없었습니다.
순애는 아기 침대 옆에 놓인 곰 인형을 꼭 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순애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는데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손주 한번 안아보겠다는데 인형을 안고 있는 순애의 모습은 안타까웠습니다. 63살의 할머니가 손주 대신 인형을 안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한편 거실에서는 우석과 지연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엄마를 더 일찍 말렸어야 했는데 지연도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나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밤 이 집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각자 자신의 방에서 복잡한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순애에게는 아직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고 가족들도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간의 냉랭한 분위기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을 때 구대주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석의 누나이자 순애의 딸인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평소에도 바빴지만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석이, 지연이, 안녕하세요. 미정이 들어서자마자 집안의 어색한 분위기를 즉시 느꼈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화도 없이 각자 다른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경험이 많은 간호사답게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먼저 우석에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집안 분위기가 영 이상한데? 우석은 한숨을 쉬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콘돔 구멍 뚫기부터 시작해서 영양제 사건, 그리고 결정적인 대폭발까지 모든 상황을 말했습니다. 미정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표정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어이없음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렇게 하신 거야? 우석이 고개를 끄덕이자 미정은 일단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순애는 손주방에서 여전히 곰 인형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순애는 딸이 찾아온 것을 보고 반가워했지만 동시에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손주 보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죄야? 미정은 어머니 옆에 앉으며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애는 자신의 입장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듣기에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미정은 간호사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콘돔에 구멍 뚫는 게 출산 장려 정책은 아니에요. 이 한마디에 순애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딸의 직설적인 말에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여전히 억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3년 동안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데. 미정은 한숨을 쉬며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전체 가족을 거실에 모이게 했습니다. 자, 모두 거실로 나오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 미정의 권위 있는 목소리에 모두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정은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를 풀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익힌 중재 기술을 발휘할 때였습니다. 먼저 엄마부터 말씀드릴게요. 엄마, 손주 보고 싶으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콘돔에 바늘로 구멍 뚫는 건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미정의 말에 순애는 잠깐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딸이 말하고 보니 정말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빠, 지연이.
엄마 마음을 너무 매몰차게 대하신 것 같아요. 엄마가 방법은 잘못 선택하셨지만 마음만큼은 진짜잖아요. 미정의 중재로 조금씩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정이 어머니와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순애가 임신과 육아에 대해 너무 전문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엽산 권장량이나 DHA 함량 같은 걸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아세요? 미정은 간호사였기 때문에 이런 전문 지식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수준의 지식이었습니다. 순애는 또다시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요즘 정보가 많잖아. 하지만 미정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순애가 말하는 신생아 케어 방법들이 정말 전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혹시 예전에 관련 일을 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이 질문에 순애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싶었지만 딸의 날카로운 질문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니야, 그냥 아기들을 좋아해서 알아둔 거야. 하지만 미정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의 직감으로 어머니에게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우석과 지연도 미정의 질문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전문 지식이 정말 단순한 관심 때문인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미정은 일단 당장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단 다들 진정하고 내일 다시 차근차근 이야기해요. 미정의 중재로 그날은 일단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과연 순애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면 이 가족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미정의 등장으로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직감이 계속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엄마, 어제 말씀하신 것들이 계속 신경 쓰여서요. 정말 그냥 인터넷으로 알게 된 거예요? 순애는 피하려 했지만 미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도 간호사라서 아는데 그 정도 지식은 단순히 검색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순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사실은 순애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로 한 것입니다. 엄마는 젊었을 때 산후조리원에서 일했어. 간호조무사였지.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런 과거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순애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년 넘게 일했어. 그동안 돌본 아기가 수백 명도 넘을 거야. 이 말을 들은 미정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 케어에 대해 전문가 수준으로 알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순애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었어. 미정은 우석과 지연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랑 지연이한테도 말씀하세요. 순애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순애는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우석과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산후조리원에서 일하셨다고요? 우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순애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5살부터 47살까지 22년 동안 일했어. 신생아부터 돌진한 아기까지 모든 계월수의 아기들을 돌봤지. 순애의 설명이 계속되자 그동안의 모든 행동이 설명되었습니다. 정확한 영양소 함량, 전문적인 육아 지식, 체계적인 계획까지 모든 것이 22년간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아셨구나. 지연도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간섭이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조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순애는 더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몰랐지?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순애의 목소리에 진한 서글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수백 명의 아기를 돌봤지만 정작 내 손주는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어. 이 말에 가족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순애의 간절함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순애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 아기는 그렇게 많이 돌봤는데 내 혈육인 손주는 언제 볼 수 있을지 몰라서 그게 얼마나 답답했는지 너희들은 모를 거야. 우석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느꼈을 외로움과 간절함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할머니로서의 간절함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석과 지연이 진심을 털어놓을 차례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희도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에요. 우석의 고백에 순애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연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좀 더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지연의 솔직한 말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석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내년쯤에는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너무 재촉하시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이 말을 들은 순애는 자신의 급함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보구나. 순애의 반성에 가족들의 마음도 누그러졌습니다. 미정이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다들 속마음을 털어놨으니까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순애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가족들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성도 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아들 부부의 선택을 존중했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려보자. 순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재촉하지 않고 아들 부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족들 사이에는 새로운 이해와 화해의 분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순애의 과거가 밝혀지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자 가족들 사이에 새로운 화해의 분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순애는 약속한 대로 더 이상 아들 부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나서 손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정성스럽게 꾸며놓은 방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기 침대, 유모차, 예쁜 아기 옷들, 장난감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성급했구나. 순애는 혼잣말을 하며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조급한 마음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아기 옷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장난감들도 상자에 담았습니다. 아기 침대에는 덮개를 씌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진짜 주인이 나타날 날을 위해서 말입니다. 다만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애는 손주방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씁쓸하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기다려보자. 그때 복도에서 우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우석은 어머니가 손주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리 좀 했어. 순애의 대답에 우석은 손주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우석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순애가 먼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너무 조급했어. 이제는 정말 기다릴게. 순애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순애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지연에게 보양식을 강요하지도 않고 임신 관련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순애는 다른 방식으로 가족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연의 일에 대해 물어보고 우석의 회사 생활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을 한 명의 독립적인 어른으로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연도 이런 시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과 달리 자신을 존중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지연이 먼저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래, 힘들지는 않을까? 순애의 관심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이에게 영향은 없을까?가 아니라 지연이 본인은 괜찮을까?를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순애의 변화에 지연은 감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석도 어머니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전처럼 아이 이야기로 식사 시간이 무거워지지 않아서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변화는 가족들 간의 대화가 더욱 풍성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 이야기로 어색했을 식탁이 이제는 각자의 일상과 관심사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프로젝트는 잘 되어가고 있어? 네,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새로운 디자인에 도전해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우석이 너는 어때? 요즘 야근이 많다던데. 괜찮아요, 엄마. 이번 분기만 넘기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이 가족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이 이야기에 매몰되지 않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미정도 집을 방문할 때마다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엄마, 많이 편해 보이세요. 미정의 말에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해졌어. 순애는 정말로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라는 목표만 있어서 아들과 며느리를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애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근시한 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손주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가족들이 더 소중하구나.
순애는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올 손주도 좋지만 지금 함께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순애도 모르게 이런 변화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적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조급함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기다리게 되었을 때 정말로 기다리던 소식이 찾아올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몰랐지만 곧 이 집에는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질 예정이었습니다. 순애가 변화한 지 약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가족들이 아침 식사를 위해 식탁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고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애는 지연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지만 예전과 달리 섣불리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우석도 아내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지연이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이는 모습을 종종 봤었습니다. 지연아, 무슨 말하고 싶은 거 있어? 우석의 물음에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지연은 말을 시작하려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너무 긴장되어서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애와 우석은 지연을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순애가 재촉했겠지만 이제는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었습니다. 지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병원에 다녀왔어요. 이 말에 순애와 우석의 마음이 동시에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조급해하지 않고 지연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 임신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순애와 우석은 지연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우석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초음파 사진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실은 일주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순애는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2년 동안 수많은 아기들을 돌봤지만 자신의 손주가 될 아기의 첫 사진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순애의 목소리도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병원에서 정확히 확인받았어요. 지금 임신 6주차예요. 그 순간 순애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모든 기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순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지연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였습니다. 우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지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순애는 기쁨을 참을 수 없어서 손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일주일 전에 정리해뒀던 아기 용품들을 다시 꺼내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주인이 나타나는구나. 아기 침대의 덮개를 벗기고 정성스럽게 접어뒀던 아기 옷들을 다시 펼쳐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아기 옷 중에서 가장 예쁜 것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연아, 이거 봐. 엄마가 미리 준비해둔 거야. 순애의 기쁨에 가득 찬 모습을 보며 우석과 지연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갈등이 이 순간에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에게도 소식을 알려야 한다며 순애는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큰일 났어.
지연이가 임신했어. 전화 너머로 미정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미정도 축하 인사를 전했고 저녁에 바로 달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이 집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순애는 지연을 위한 특별 음식을 준비하겠다며 부엌에서 분주했고 우석은 계속해서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며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에 미정이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축하해요, 지연이. 오빠도 축하해. 미정의 축하 인사에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이 이 기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정말 할머니가 되는구나. 아이고, 꿈만 같아. 그런데 순애가 갑자기 뭔가 떠올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게 다 내 바늘 덕이지. 순애의 말에 우석과 지연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아니라고요. 그 순간 온 가족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갈등과 오해가 이 웃음과 함께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지연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순애는 여전히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바늘로 구멍을 뚫어놓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엄마. 우석이 어이없어하며 소리쳤지만 그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미정이 웃으면서 정리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말 할머니가 되시는 거네요, 엄마. 순애는 눈물과 웃음이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짜 할머니가 되는구나. 22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야. 그날 밤, 이 집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시행착오와 갈등이 있었기에 이 기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애는 손주방에서 아기 침대를 어루만지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기다려왔던 주인이 오는구나. 몇 달 후, 이 집에는 정말로 사랑스러운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순애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손주를 안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가족들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기에 화해가 더욱 달콤했고 기다림이 있었기에 기쁨이 더욱 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